안녕하세요. 무소TV 김실장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체리블라썸님, 네, 플러스웨이브님, 네, 박앤헌트님, 좋은생각님, 네, 우보말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몽진님, 네, 쿠팡님, 네, 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10월 25일, 오늘 이제 화요일,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 이제 그 지수는 오늘 또 이렇게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장 출발을 할 때 또 소폭 오른 것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소폭 오른 것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던 이제 부분이 그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보시면 1.34% 이렇게 또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보다 좀 소폭 상승을 했죠. 0.86%. 그리고 S&P 지수 1.19%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향으로 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소폭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 출발을 했으나 조금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을 조금 반복을 하면서 오후 들어서 조금 이제 소폭 떨어졌었던 이제 지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코스피가 오늘 0.05%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0.04% 출발을 해서 장중에 0.76%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지만 오늘 0.05%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조금 강도가 약해지면서 소폭 이렇게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네. 코스닥 지수는 0.05%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양대 지수 좀 보합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면서 순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0.05% 상승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1.08%까지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지수 모두 조금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또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지수들 이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조금 이제 방향이 뚜렷하게 없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좀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 상황도 보면은 어떤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테마가 강하게 올라간 테마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분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상황이었고 종목들도 그런 상황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최근에 또 이제 조금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앞서서 굉장히 큰 폭 이렇게 하락을 하고 조금 불안한 증시 상황들을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이제 그 이렇게 불안한 그런 증시 상황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좀 소폭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코스피가 하락을 했던 이제 이유 중에는 중국의 그런 이제 증시 상황이 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04% 하락을 보였고 어제도 보면은 이제 큰 폭 이렇게 또 하락을 보였던 증시 미국 그 중국 증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소폭 이렇게 또 상황 마감을 했는데 이 중국 증시 상황이 우리 지수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혼조세 조금 이제 보합으로 이렇게 이제 끝났던 이제 지수 상황이고
현재 오늘 이제 그 테마들 이제 위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크게 테마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그 오늘 조금 이제 그 폴란드 그 수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상승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닥 형성을 하고 바닥에서 이제 돌려 세우면서 이제 이런 재료를 만나면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던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새로운 또 이렇게 뉴스 소식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악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악재일지 또 호재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원전 기업에서 소송건에 대한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나 원전 관련주들 대부분 너나 할 것 없이 뭐 지금 이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확 빠진 그런 이제 오늘 하루였는데 그렇다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이게 원전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와 오늘 이제 한동훈 이렇게 관련주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관련주들은 이제 저도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최근에 또 김동연 이렇게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왔고 또 오세훈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선이 아주 많은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이 이재명 리스크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뉴스에 계속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제 다음 대선 후보로 차출론이 계속 언급이 되고 이런 이제 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싫든 좋든 간에 떠밀려서라도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 이 주식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마땅히 이제 어떤 테마가 아주 강하게 흐름을 잡고 가는 테마도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런 이제 변동성이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인 상황에 이런 좀 이제 테마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또 그 한동훈 테마 이런 이제 움직임을 여러분들께 오늘 또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준비를 했고 그 전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 몇 종목 좀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그 원전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보면은 최근에 여기를 이제 보면은 네. 아닙니다.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오늘 0.6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일 어제도 3%대 3.7%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목요일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 6거래일 연속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월 13일 날 최저치 이렇게를 형성을 한 뒤에 이렇게 반등이 6거래일 연속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고객사의 공급 축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의 이제 가능성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런 이제 수급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금 이제 오늘 그 정부의 예산안 그런 이제 시정 연설이 있었죠.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그 시정 연설에 반도체의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총 1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그 시정 연설에서 이제 특히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이 나오면서 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출범과 함께 많은 이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강하게 그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아마 적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문제점이라든지 뭐 또 윤 대통령의 그런 이제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그런 이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정책들이 좀 제대로 움직임이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아마 내년에 그런 이제 그 지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폭을 얼만큼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4차 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정책들을 내놨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또 지원 방안들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아마 내년에 그 정책에 따른 그런 이제 내용들이 얼마만큼 이제 그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 내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도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제 움직임들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로서 봤을 때 오늘 그 부품 관련주들, 뭐 재료 관련주들 종목들 몇 가지를 이제 뽑아서 여러분들께 좀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을 봤을 때 보면은 오늘 지오 엘리먼트 지오 엘리먼트 종목인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이제 21년도 11월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첫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를 이렇게 3번 이렇게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종목이 상한가를 3번을 만들면서 12월 달에 최고점을 형성을 했었던 그런 이제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최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주가가 빠집니다. 빠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7월에 거의 이제 그 최저점을 만들면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때죠. 이때가 이제 최저점을 잡으면서 바닥을 잡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 돌려 세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저점 형성하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나오면서 이제 돌려 세운 종목인데, 보시면 이제 8월에 9월에 이 부분입니다. 8월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돌려 세우면서 반등을 보였던 종목이고, 또 9월에도 보시면은 뭐 8월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으로 좀 하락을 보였지만 9월에 또 여기 또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또 이렇게 또 반등을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10월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또 거래량 나오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첫째 이제 그 신규 상장 이후에 최고점 형성을 하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졌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빠지면서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보면은 이제 빠졌다가 들 때도 잠깐 3월에 또 거래량이 나오고 또 4월 초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종목이 들었다 놨다 또 다시 들었다 놨다를 한 그런 이제 차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어제 이제 건설 얘기를 하고 집 짓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주 바닥에 이제 기초공사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바닥을 잘 다지고 땅을 파고 바닥을 잘 다져서 이제 기둥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기초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집을 지어 올리는 그런 이제 부분처럼 이렇게 이 지오 엘리먼트도 이렇게 바닥 기초공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거래량 나오면서 들고 다시 또 났다가 또 이렇게 드는데 거래량이 나오죠.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 나오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었는 이 부분이 우리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하는 것처럼 아주 바닥을 잘 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를 잘 해서 지붕을 올리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처럼 잘 다져놓고 오늘 이렇게 또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거의 장중에 보시면 상한가를 갔었고 이제 상한가가 이제 다져지지 못하고 조금 이제 윗꼬리 물고 내려왔지만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잘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인데 이때 고점이 12월이죠. 네, 고점이 이제 12월인데 처음 이렇게 이제 고점 이제 상한가 처음 이제 이렇게 상장했을 때 상한가 3번 나오고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보면은 거의 이제 54,000원 이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54,000원 가깝게까지 급등을 했고 거의 저점 형성을 했었던 금액이 15,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고점 형성을 할 때도 신규 상장을 해서 고점까지 갔을 때도 3배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했을 때보다 더 저점 멀어 이렇게 빠졌던 그런 이제 종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량 나오면서 반등을 보이고 들었다 놨다를 계속하면서 잘 바닥을 잘 다져서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뽑아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7월 달까지 여기 보시면은 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고 떨어진 다음에 7월 말부터 여기 이제 7월 말부터 이렇게 또 이제 거래가 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가 늘고 9월에 또 눌렀다가 이렇게 잠시 이제 눌렀다가 다시 늘고 이제 이러면서 들었다 놨다를 이제 하면서 최근에 여기 이제 10월에 보시면은 네. 여기 10월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여기 눌림목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눌림목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제 그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앞으로 이제 그 추가 상승에 대한 이런 이제 여력도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었다 놨다를 아주 잘 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충분히 보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충분히 이제 보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기간 조정 그리고 이제 행보 조정 이렇게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눌림목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장이 이렇게 안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종목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조정을 잘 끝내고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이렇게 크게 낙폭을 키웠다라고 해서 힘들어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낙폭한 이 기간만 보고 힘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차트를 좀 길게 보셔가지고 앞서서 이 종목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상승을 했었던 걸 한번 체크를 하면서 그 구간에 얼만큼 상승을 했으니까 또 이만큼 빠졌구나라는 이런 제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생각을 좀 전환시키면서 이 종목에 좀 대응을 하시면은 힘든 부분들을 조금 줄여내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만큼 이제 바닥 정도까지 왔으니까 얼만큼 정도 있으면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얘기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그 힘든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오 엘리먼트 이런 이제 차트 모양을 이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종목으로 하나 더 보면은 이제 하나 머트리얼즈, 네. 하나 머트리얼즈 종목도 네, 앞에 지오 엘리먼트와는 조금 다르죠. 네, 이 종목 네, 보시면은 네, 2020년 이렇게 3월에 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0년 3월에 부터 이후에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또 이제 그 우상향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특히 이제 그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여기 굉장히 급격히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격 조정을 급격히 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닥 여기 바닥으로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차트를 좀 이제 가깝게 키워 이제 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 굉장히 급격히 이렇게 이제 바닥을 만들었던 종목이니까 최근에 만들었던 종목이고 이제 최근에 9월, 10월에 특히 더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6월에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이제 또 적용이 되면서 빠졌고 또 9월에도 또 이렇게 좀 강하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9월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여기 이게 최고점에서 이제 여기까지 빠졌을 때 보면은 이제 66,800원에서 28,2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50% 이상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여기 이제 이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단기 바닥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보신 그 지오 엘리먼트와의 차이점은 지오 엘리먼트는 이제 조정이 끝나고 올라온 종목이고 하나 머트리얼즈는 이제 바닥을 찍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 종목이지만 오늘 이제 이런 이제 이슈로 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앞에 보신 종목과 하나 머트리얼즈는 이제 같은 반도체 관련주지만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차트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수 매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
하나 머터리얼즈 같은 케이스보다는 앞에 보신 이제 지오 엘리먼트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오 엘리먼트 같은 그런 이제 차트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면은 또 이제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 위한 종목들을 찾으신다라고 봤을 때 그런 이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잘 적용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 어떻게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될지 몇 점을 잡으셔야 될지를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 종목은 이제 하나 머터리얼즈와 같은 이제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의 종속회사가 하나 머터리얼즈인데 거의 차트 모양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하나 머터리얼즈처럼 여기 최고점 형성을 하고 6월에 낙폭을 키우고 조금 이제 눌렀다가 다시 이제 또 낙폭을 키웠던 종목이고 이렇게 이제 10월에 잠시 횡보를 하다가 여기 이제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 머테리얼즈와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종목을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이제 뭐 SNS텍, 네, SNS텍 종목, 네, 보면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그 작년 여기 이제 작년 11월 달에 거의 이제 최고점 가깝게 이렇게 형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최고점 형성을 하고 이제 올해까지 올해 1월부터까지 잘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 1월부터 이렇게 또 빠지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6월 7월 초까지 거의 이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8, 9월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늘면서 네. 8, 9월에 이제 거래가 여기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제 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지오 엘리먼트와 거의 좀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 늘면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이렇게 놨다 들었다 놨다를 한 이런 이제 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이 종목도 보면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현재 이제 SNS텍 같은 경우 이제 그 투자 비교를 해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그 수급이 그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에 25일, 24일, 이제 21일, 20일 외국인의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고, 예,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또 기간이 이제 오늘 어제 수급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매도도 있지만 수급이 더 큰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나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이 기관에 이제 수급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그 외국 뭐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떠난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들어와 있고 특히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제 돌리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또한 이제 뭐 아주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현재 많은 이제 아주 제대로 된 조정을 잘 받고
이제 이렇게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우상향 돌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SNS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대로 잘 이렇게 바닥을 잘 다졌던 종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좀 몇 종목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이제 지수의 그런 이제 상황으로 해서 급락도 보이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런 이제 종목들 대부분 이제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이제 이 종목들을 보면은 충분한 그런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씩 이제 돌려 세우기 위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이제 형성을 잘 해 나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조금 이제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이제 흐름을 잡는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대응하시는데 좀 덜 힘드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준비하시는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제대로 된 종목들 저또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매수하실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내실 거라고 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몇 종목 보여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몇 종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차트 이제 수급 상황들 이렇게 이제 돌려 세우면서 상승하는 이런 것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또 조금씩 오르고 뭐 내리고 하면서 오늘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지오 엘리먼트랑 뭐 SNS틱이나 이런 것처럼 좀 수급이 좋아지면서 차트 우상향 돌리고 특히 또 조정 끝나고 이런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머트리얼즈 그리고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이제 종목들처럼 과거에 이제 그 좀 그 실적도 좋고 이런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그 상승을 했다가 이제 어느 이제 상승한 부분만큼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하락을 이렇게 보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50% 가까이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게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 하나 머터리얼즈 하나 이제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처럼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단기 바닥은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기간 조정도 있고 이제 가격 조정을 이제 다 거쳤으니까 기간 조정도 있고 또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셨던 그런 이제 지오 엘리먼트처럼 조정을 충분히 이제 받으면 좀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이제 거래량을 조금씩 내면서 잘 다져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도 뽑아내고 우상향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차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제 차트 몇 가지 이렇게 띄워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드렸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제 부분은 오늘 지금 하락을 아주 많이 한 원전 테마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반사이익 테마주죠. 한동훈 테마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이재명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이제 이 리스크가 나오면 나올수록 한동훈 테마주가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리스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테마주뿐만 아니라 오세훈 테마주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또 이제 김동연 테마도 이렇게 또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 리스크의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이런 걸로 해서 한동훈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도 그 종목이 이제 노을 종목이 오늘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4%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11%대 이렇게 또
마감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최근에 한동훈 수혜주로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이렇게 나오고 보시면은 네, 오늘 거래량 아주 강하게 나왔고 이때도 거래량 나왔죠. 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태양금속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오늘 뭐 12%대까지 이렇게 아침에 출발할 때 노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태양금속은 조금 뒤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2%대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또 보면은 오리콤 네, 오리콤 종목도 뭐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9.6%까지 네, 장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이제 4%대 마감을 했고 오늘 이제 그리고 부방 네, 부방 그리고 오파스넷 네. 오파스넷은 이제 그 아침에 조금 이제 뭐 움직임이 없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나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오후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거의 뭐 3.69%까지 올랐던 오파스넷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동훈 이렇게 관련주는 이제 전부 인맥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인맥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이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이 한동훈 인맥주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더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더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원자력 관련주들 이제 얘기를 드리겠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한 5일 전입니다. 오늘 25일이니까 20일 날 그 폴란드의 그 원전 그 신축 사업 수주 계약이 2주 뒤에 체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인데 오늘 이제 그 소송건 하나가 이제 그 미국에서 소송건이 제기가 되면서 그 부분으로 인한 그런 이제 부분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둘로 쪼개진 폴란드 원전 사업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 웨스팅 한수원 나눠 맡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그 웨스팅 기업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전 기술을 그 수출하는 그 부분이 이제 부분 가지고 지금 이제 소송을 걸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이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 폴란드에서 그 신규 그 원전 사업 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2주 뒤에 체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그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 소식을 보고 소송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예전에 한번 그 아랍에미리트 그 사우디에 그 원전을 할 때도 원전 수주를 할 때도 이 기술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또 이렇게 제재를 걸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폴란드 원전 이 수주 부분을 계약을 이제 2주 뒤에 체결한다 이 내용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이제 소송권을 제안을 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과의 이제 그런 이제 관계를 이제 봤을 때 미국 그 이제 원전 수주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취약한 상황이 돼버린 그런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폴란드가 좀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폴란드 이제 둘로 쪼개진 폴란드 원전 사업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 원전 건설 사업 발주를 정부와 민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정부는 미국의 원전 그
수주를 하고 민간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폴란드 대표단들이 이제 미국을 찾아서 원전 건설에 한국 참여를 이제 요청을 한 그런 이제 내용들까지 이렇게 또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송 제기한 내용만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아주 악재로 인해서 이제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 굉장히 11%까지 이렇게 빠진 종목이고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7%, 5%, 4% 대부분 이제 4, 5%, 좀 7%까지도 빠진 종목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5일 전에, 이 내용으로 해서 이제 원전주들이 이제 가겠구나, 이제 움직이겠구나, 좀 희망적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제 또 뉴스 내용으로 소송건으로 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확 빠지니까, 여기서 이게 뭐야 싶어서 또 아마 손절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제 이 뉴스 내용을 보면은 폴란드가 아주 좀 현명하게 이렇게 이제 정부와 민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방안을 만들어서 미국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안들을 만들 그런 이제 계획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왜 이제 폴란드가 이렇게 이런 방안들을 이제 폴란드가 만드는지를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원전 같은 경우 가격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건설 단가가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폴란드의 그 원전 수주를 이제 낸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이렇게 되는데 건설 단가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위치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프랑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설 단가가 원전 그 건설 수주 단가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리를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이런 이제 방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웨스팅 하우스 같은 이 기업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기술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태클이 걸리고 제재가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원활히 앞으로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현재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또 원전을 수주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제재를 걸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해결책을 아마 정부에서도 만들어낼 거고 미국과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조금 이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술 부분이라는 부분이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우리가 이제 이전을 받아서 한 이제 기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폴란드에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재를 걸은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걸 이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면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원전뿐만 아니라 어떤 뭐 기업들이 이제 로열티를 주고 그 기술을 이제 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로열티를 주고 쓰는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협력을 한다 방안들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폴란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안 만들어질까라는 그런 또 이제 제가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원전은 현재 이제 원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긴 기간, 몇십 년까지 가동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원전 이런 이제 부분들이 운영과 관리 이런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이 원전들은 이제 수십 년간 꾸준히 우리나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우디 등 이제 여러 원전을 관리해온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이 있고 그런 이제 그 건설 부분에 그런 이제 원전 건설 부분에 대한 이런 또 노하우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온 그런 이제 소송건으로 인한 악재가 결국은 이제 뭐 또 이 뉴스 보도 내용을 보면은 호재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도 손만 놓고 있을 게 아니고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 역시 이 건설 단가가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에 민간은 한국에 이렇게 이제 수주를 하는 이런 이제 방안도 검토를 하는 이런 이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원전 관련해서 보면은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6월에 조금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금리 인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낙폭을 크게 키운 종목입니다. 크게 키웠다가 20일 날 우리 이제 이런 원전 관련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반등을 보이려고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준비를 한 원전 종목인데 오늘 이제 이 내용으로 해서 훅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기술 같은 경우 오늘 거의 뭐 7%대까지 빠진 종목인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전산업 네 마찬가지죠. 뭐 한전 KPS 뭐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뭐 우리기술 뭐 BHI도 오늘 엄청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오르비텍 뭐 우진 차트 모습이 똑같습니다. 뭐 일진파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봤을 때 오늘 이슈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오다가 오늘 이슈가 살짝 이게 나오니까 조금 이제 누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좀 이게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하시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가 심하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원전 테마주로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에서 떨어진 게 이렇게 아니고 고점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낙폭 가대주로 여기 보시면은 낙폭 가대로 해서 이렇게 떨어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온 뉴스 때문에 좀 앞으로 더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현재 이렇게 바닥을 이게 이런 이제 종목들은 보면은 바닥을 잘 다지고 탈출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힘 빠졌을 건데 오늘 또 이 내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너무 힘 빠져 하시지 말라고 제가 오늘 뉴스 하나 또 이렇게 띄워서 얘기를 드렸고 특히나 이걸로 인해서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주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또 늦게까지 또 이렇게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 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조금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 또 내일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들 있으면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무소TV 김실장이었습니다.